자, 반갑습니다. 2019년 제1회 시험이죠. 2019년 1회 제4과목입니다. 제4과목 뭐죠? 전기하고 화학이죠. 전기하고 화학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만 알면 그냥 답이 나오죠. 이게 뭐죠? 심실세동 전류 값입니다. 이 정도의 전류가 통하면은 사람의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망에 이를 정도의 전류, 이것이 우리 이제 심실세동 전류라고 이야기하는데, 답은 뭡니까? 요때 요 공식의 단위가 미리암페어죠. 답은 결국은 165 미리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1초 만에 흐른다 그랬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165를 암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65를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공식 암기할 때요, 그 공식을 뚫어져라고 한 10분만 쳐다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그 공식을 암기할 수 있는 그 나름의 법칙을 그 속에서 여러분들 상상을 동원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65네요. 자, 1 더하기 5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6이 있네요. 1 더하기 5는 6. 자, 그러면은 뭐 165.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이 공식을 보다 보면은 루트 t분의 165 그냥 암기가 됩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입니다. 할선 작업 시 사용하는 안전장구가 아닌 것은, 할선은 뭐죠? 자, 여기에서 이런 어떤 전주가 있으면은, 이 전주에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활선이다. 살아있는 선이다. 뭐가? 전기가 흐르고 있는 선에서 사람이 어떤 작업을, 근처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장구. 자, 여기서 할선 작업이라 그랬으니까 할선 작업용 기구, 할선 작업용 기구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가 통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전기를 절단시켜 주는 것, 전기하고 사람이 근접했을 때 차단시켜 주는 개념을 우리는 전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련. 그래서 전련용 보호구, 전련용 방어구는 다 해당 사항이 있네요. 절연 저항 측정 기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절연 저항 측정 기구는 상관이 없다. 자, 63번 문제입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 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문제 속에서 틀린 것은, 옳지 않는 것은 하면은 이 숫자가 있는 것이 당연히 답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숫자가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는데 숫자가 더 많은 것이 4번입니다. 60cm 1.5m. 숫자가 두 개나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정답일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제가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답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63번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1종이 되었던 2종이 되었던 접지를 할 때, 접지는 뭡니까? 전기기계 기구를 누전이 생겼을 때 땅속으로 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속에다가 접지시켜준다. 즉 접지, 땅짓자입니다. 땅짓자. 땅에 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뭐 전조가 있던, 전기기계 기구가 있던 이런 전조가 있으면은, 자, 접지선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자, 접지선을,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접지선을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접지선을 내려주는데, 이 접지선을 내려줄 때 이 접지선은 얼마요? 지면에서부터
75cm 정도 되게 설치를 하라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접지극을 땅속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접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이러한 보호 몰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호 몰드, 즉 절연이 되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어떤 물질로 보호 몰드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보호 몰드는 뭘로 하느냐 하면은, 자, 합성 수지관 이런 거 쉽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PVC 계열 이런 어떤 간으로 합니다. 근데 이 길이는 얼마인가 하면은 지하 75cm 하고 지상 얼마요? 지상 2m 정도까지는 이렇게 보호 몰드로 이 접지선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요 빨간 것은 접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서 요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 깊이에 묻을 것. 이 접지극은 지하 75cm 이하에 묻을 것. 그 다음에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 침용 지선을 시설하지 않을 것. 맞는 이야기고요. 접지선은 캡타이어 케이블, 절연 전선을 하거나 또는 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을 사용할 것. 그 다음에 지하 75cm에서부터 지상 2m까지는 접지선은 합성 수지관 또는 몰드로 덮을 것. 그래서 75cm, 2m가 정확한 내용인데 출제 지문에는 6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틀린 거죠.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다시 나오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면 숫자가 있는 것이 답인데 숫자가 2개 있는 것이 답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자, 64번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방폭 구조는, 자, 전기기기의 과도한 온도 상승, 아크 또는 불꽃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안전 조치. 자,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안전조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했다. 뭡니까? 안전을 증가시켰다. 그럼 뭐죠? 안전증 방폭 구조. 이게 되시겠습니까? 추가적인 안전조치라는 이야기는 안전증 방폭 구조. 그래서 정답은 안전증 방폭 구조. 자, 65번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임시 배선의 안전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임시 배선은 다신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신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신 케이블이라는 이야기는 이러한 케이블 속에 심선이 2개 이상, 심선이 2개 이상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심 케이블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안에는 이 심선과 이 심선까지는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심 케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심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하재의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으로 구분할 때 직접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반적으로 전기에 의해서 불이 나는 경우에는 가전류, 누전, 절연열화.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가전류, 전기가 너무 지나치게 흐른다. 누전, 전기가 지락이 된다든가 해서 누전이 된다. 그러면 누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전류값이 커지죠. 그 다음에 절연열화. 자, 전선과 전선끼리 이렇게 절연 피복으로 이렇게 덮여, 여기 속에 전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열화되었다. 열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전선의 절연 기능이 나빠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합선이 되겠죠. 합선을 우리는 쇼트라고 이야기하고, 이 쇼트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단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선. 그래서 단선이 되면은
가전류가 흐릅니다. 가전류. 자, 이거 잠깐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가전류와 단선의 개념은 어떤 건가 하면은, 자, 재미삼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이 있어가지고 이 전기가 이렇게 가서 여기쯤에서 어떻습니까? 모터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전선이 붙어버리면은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그래서 원래 흘러가던 전류는 이렇게 긴 경로로 갔는데 붙어버리니까 전류는 짧은 경로로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쇼트는 한글로 쓰면 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짧다는 뜻입니다. 짧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항의 값은 뭡니까? 저항의 값은 이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선의 길이가 있고 전선의 단면적이 있다면은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전류는 어떻습니까? 저항분의 전압이죠. 저항분의 전압인데, 자, 이 전선의 길이가 만약에 짧아졌다. 그러면 저항값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저항값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전압은 일정한데 전류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커진다. 지나치게 많은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전사고라든가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뭐 답안을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입니다. 정상 운전 중의 전기 설비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자, 전기 설비가 점화원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변에 어떤 가연성 물질이 있다든가 가연성 가스가 있다든가 해서 점화원이 이렇게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연소가 일어나는 거. 연소. 즉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점화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기기계 기구에서 점화원이 발생하려면 어떻습니까? 스파크. 불꽃이죠.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불꽃이 튀면서 튀어가지고 연소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전기가 통하면서 자, 이런 어떤 막대기가 있는데 이 주변에서 뭔가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스파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자, 변압기는 뭡니까? 변압기는 전류의 전압을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철심이 있으면은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고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전압을 낮춰준다든가 했을 때 이런 철심에다가 이 주변에 건선이 감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뭐 열이라든가 어떤 뭐 전자파라든가 이런 거는 발생하겠지만 불꽃은 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계폐기의 접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그 전기 스위치를 켠다든가 했을 경우에 전기 스위치에서 불꽃이 파박 튀는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계폐기를 연다든가 닫을 때 이 부분에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전등기 정류자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모터가 돌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를 공급하면서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는 회전자가 돌아가죠. 그럴 때 요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전기는 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선형 전동기, 직류전동기가 되었던 건선형 전동기가 되었던 슬립링이라는 이야기는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슬립링, 미끄러지듯 한 이렇게 동그란 물건을 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듯이 돌아가는 그 링이다 해서 여기서도 불꽃 스파크가 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전기 제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습하게 해줘야 됩니다. 축축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설비 주위를 가습을 한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정전기는, 자, 땅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접지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정전기 발생 방지 도장, 페인트 칠을 실시한다. 맞는 이야기고, 설비의 주변에 적외선을 조사한다. 뭐 적외선 조사하고는 정전기 제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근로자가 할선 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근로자의 신체 등과 충전 전로 사이의 사용 전압을 접근 한계 거리가 틀린 것은, 요 내용은 뭐죠? 자, 69번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69번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 전압에 따라 가지고 접근 한계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암기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 표를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1번이 답입니다. 90cm. 자, 그 다음에 70번 갑니다. 자,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방리속도. 방리속도라는 이야기 뭡니까? 이런 어떤 정전기가 발생하는 이러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런 물질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뜯어낼 때, 쭉 뜯어낼 때 이 경계면에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이 뜯어내는 속도를 빨리 하면은 정전기가 잘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체의 표면 상태, 물체의 표면에 어떠냐에 따라 그저 정전기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접촉하는 면적이나 그 압력에 따라 정전기가 달라집니다. 외부 공기의 풍속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 71번 문제가 좀 길죠. 쭉 적혀 있는데, 자, 부식, 녹이 서는 형태입니다. 녹이 서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녹이 서는 형태에 대해서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요 문제 답만 찾겠습니다. 쭉 읽다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결정의 경계. 자, 어떤 결정이 있으면 요 경계면, 이 경계면을 우리는 요 경계면을 계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계면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면, 경계면을 줄여서 계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답이죠? 계면인데, 계면에 입각한 어떤 계면에 접촉한 계면에 있는 그 부분, 그래서 이것을 입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계 부식. 자, 그래서 키워드는 뭔가 하면 개자입니다. 개자가 들어가는 거, 여기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다시 나오면은 결정 경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입계다 생각하시고 개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진 폭발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진 폭발은 뭐죠? 자, 여기에 이런 분진이 깔아앉아 있습니다. 이때 이 분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금속 분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나 뭐 철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뭡니까? 곡물,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석탄, 연탄가루, 석탄가루, 이런 분진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것이 날리죠. 비산됩니다. 날리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분산이 되죠. 이런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는데, 이렇게 분산되었을 때 여기에 외부로부터 이러한 점화원이 가해지면은 이것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화원을 제거한다. 자,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한다. 분진이 날리는 것을 우리는 비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산. 그래서 비산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비산은, 자, 비자는 날비자입니다. 날비자. 날아서 산자는 뭔가 하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흩어진다. 그래서 날아서 흩어진다.
그래서 날리지 않게 하면 되겠죠. 날빗자입니다. 한자로. 그 다음에 분진과 그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 자, 이거는 가연물이니까 가연물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진 입자의 표면적을 크게 한다. 자, 여기에 분진 입자인데, 요 표면에 있는 면적, 이 표면에 있는 면적을 우리는 표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분진 폭발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이 증가하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은, 가연성 가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연소라든가 폭발이 일어나는 가스입니다. 자, 가연성 가스는 주로 C와 H로 구성된 가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탄화수소. 가장 대표적인 게 CH4, 메탄 이런 거 있죠. 메탄. 자, C2H6, 뭐 에탄 이런 거 있습니다. C3H8, 프로판입니다. 그 다음에 C4H10, 이건 뭔가 하면은 부탄입니다. 이런 건 전부 다 뭡니까? 가연성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소, H, 수소도 폭발성 가스, 가연성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메탄, 아시틸린도 이런 C와 H로, 아시틸린은 뭐죠? C2H2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틸린은 C2H2, 아세틸렌 모두 C와 H,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가스이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CO2, 이산화탄소는 뭡니까?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죠. 불을 끄는 소화약제에 해당이 됩니다.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가연성 가스가 아니고 불활성 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활성 가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산소가 나왔다. 산소는 뭐죠? 산소는 연소를 도와주는 지연성 가스입니다. 지연성 가스. 이 자체가 불이 붙는 게 아니고요. 산소가 여기에다가 이 가연성 가스에다가 산소가 공급이 됨으로 해서 이 연소를 도와주는 지연성 가스이지 산소가 가연성 가스, 폭발성 가스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4번 문제입니다. 유해 이염물질 취급 시 보호구로서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보호복이 뭐 외출복도 아니고 외관이 화려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벤젠이 공기 중에 연소할 때 이론 혼합비는, 자, 이론 혼합비 구하는 공식 CST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론 혼합비 구하는 공식, 자, 4.773 갈로 n 플러스 4분의 m분의 1. 이 공식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죠. 이 공식 모르면 이 문제 여러분들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무슨 물질이라고요? 벤젠 C6H6네요. C6H6. 자, 여기서 이때 C에 붙은 요게 N이고 H에 붙은 요게 M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을 해주고 4분의 6을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또 고민스러운 게 있죠. 이 공식 모르면 이 답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공식을 뚫어져라고 10분만 찾아보면 여러분들은 공식을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법칙이 아니고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런 법칙이 그냥 발견되는 겁니다. 공식 속에서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자, 여기 4가 있네요. 여기 3이 있네. 요거 두 개 딱 더해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7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7이 두 개 있더라. 4 더하기 3은 77, 4, 3은 77, 4, 3은 77이죠. 그래서 4.773. 자,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계산기를 제가 대신 쳐드릴 수는 없죠. 여러분들 계산기 시험장에 가서 계산기 잘못 친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산기 치는 방법을 강의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기 치실 때 아주 주의해서 치셔야 됩니다. 계산기 잘못 치면은 오답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대로 대입을 해주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문제입니다. 알미늄 금속 분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알미늄 금속 분말, 자, 알미늄 분자 기호가 AL이라고 적죠. 이것은 뭡니까? 제2류 이온물에 해당이 되죠. 제2류 이온물. 자, 제2류 이온물 뭡니까? 불이 붙는 고체다. 그래서 가연성 고체라고 이야기하죠. 가연성 고체. 자, 그래서 알루미늄 금속 분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연성 고체, 이것이 가루로 해서 날리면은 분진이 되는데, 금속 분진이 되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또는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소방에서는 금속 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 시 열을 발생한다. 당연히 열이 발생하겠죠. 자, 이것의 연소 반응은 EAL, 알루미늄 두 개에다가 뭐가 들어갑니까? 6H2O 해서, 그 다음에 알루미늄하고 물이 반응하면은 EAL 갈로 OH3 하고, 그 다음에 Q라는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수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H2라는 수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분자식을 암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속에 저장한다. 자, 물속에 저장하면은 6H2O가 물이죠. 물. 자, 알루미늄하고 물이 반응하면은 EAL 갈로 OH3 수소나 알루미늄이 만들어지고 3H2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수소는 뭐죠?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에 해당이 되죠. 폭발이나 연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담가서 보관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반응을 해서 수소를 발생을 시킨다. 이 수소에 뭡니까? 점화원이 가해지면은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염산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자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EAL 하고요. 그 다음에 염산은 뭐죠? 염산은 6HC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HCl이 염산입니다. 염산이 반응이 되면은, 자, 여기서 역시 EAL 하고 갈로 Cl 갈로 3라는 염알루미늄이 만들어집니다. EALCl3. 그리고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3H2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염산하고도 반응하면 수소가스, 가연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이런 제2류 이온물, 가연성 고체는 물속에 저장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물을 갖다 뿌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수소화, 물을 뿌려서 하는 것을 주수소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금속 화재는 주수소화하면 안 됩니다. 수소가 급작스럽게 많이 발생하면서 연소가 더 확대되고 폭발이 더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 문제는 귀찮으면 풀지 않고 제일 나중에 푸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 3ppm의 디메틸아민 그리고 TWA가 10ppm이다. 그 다음에 20ppm의 시클로헥산올, 이때 TWA가 50ppm이다. 그 다음 10ppm의 산화프로필렌, 이때 TWA가 20ppm이 존재한다면은 혼합 TLV, TWA는 몇 ppm인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노출 지수라고 있습니다. 노출 지수 EI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노출 지수 EI 구하는 공식이 있죠. 이 공식 모르면 여러분 암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LV 원분의
여기는 C1 더하기 TLV2분의 C2 더하기 TLV3분의 C3. 자, 문제 조건에서 이것들이 거의 다 주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10ppm 중에 3ppm, 10ppm 중에 3ppm.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50ppm 중에 20ppm, 50ppm 중에 20ppm.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0ppm 중에 10ppm이죠. 20ppm 중에 10ppm.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출지수 이하의 값이 나오면은, 자, 여기서 보정된 허용 농도라고 있습니다. 보정된 허용 농도. 그래서 보정이 된 허용 농도. 자, 보정된 허용 농도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자, EI 노출 지수를 구했다면은 노출 지수분의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하는 거죠. 그래서 노출 지수는 1.2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3 더하기 20 더하기 10 해서 계산기를 때려보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27.5가 나오게 되겠네요. 27.5.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뭐 쉬운 공식이지만 어떻습니까? 뭐 분자 분모도 있고 더하기도 있고 잘못하면 계산기를 잘못 쳐서 에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다 풀고 나서 최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을 때, 시간이 날 때 이런 계산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죠. 자, 7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파열판 및 안전밸브 직렬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에 알맞은 용어는, 자, 이런 어떤 용기나 어떤 저장 설비나 어떤 반응 기능이 있는데, 자, 여기에 제일 먼저 여기 파열판이 들어갑니다. 파열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기호를 쓰는데 이것을 안전밸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밸브.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뭡니까? 이러한 불을 붙여주는데 이것을 플레어 스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레어 스택. 자, 이것은 뭡니까? 화학 플랜트라든가 이런 화학 공정을 할 때 여기 압력이 가하다 하면은 먼저 파열판이 터지고 안전밸브가 터지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자, 사업주는 이 속에 급성 독성 물질이 있다.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파열판하고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를 하고, 그 사이에는 뭐 한다고요? 요 사이에는 압력 지시계 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요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79번 문제입니다. 이온물 안전관리 법령상 칼륨에 의한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거 공부했죠. 자, 알미늄은 뭡니까? 제2류 이온물 가연성 고체이고, 자, 요번에는 이제 칼륨입니다. 칼륨 K. 이 K는 뭔가 하면은 제3류 이온물이고 자연 발화성, 즉 제3류 이온물인데 자연 발화성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저절로 불이 나는 그런 어떤 금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륨은 일종의 금속입니다. 금속. 자, 그래서 이런 금속 화재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금속 화재에는 어떻습니까? 마른 모래나 질석이나 이런 것들로 질식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포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등은 뭡니까? 특히 포소화기에는 물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거품을 만들어 주는 건데 물이 있고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CO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륨은 첫 번째, 이 칼륨은 물하고 반응을 합니다. 자, 칼륨이 물하고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이 분자식까지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소 H2를 발생시키는데, 여기에서 뭐 꼭 우리가 분자식을 암기해 보려고 덤비면 어떻습니까? 2K, 그 다음에 물도 역시 2H2O,
그리고 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하면은 이 KOH라는 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가스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연성 가스라고 그랬죠. 또는 폭발성 가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물하고 반응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폭발성 가스가 발생하면서 하재나 폭발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소화기는 쓰면 절대로 안 되죠. 여기서 포소화기는 물과 혼합되어 가지고 거품을 만든 소화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라는 뜻은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자, 칼륨하고 CO2가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CO2, 자, 칼륨 4개 하고 CO2 3개 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에 2K2